이 마스크 존은 계속 덥고 습한 비정상적인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름도 계속되고 마스크도 안 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케어법들을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패드류의 제품들은 좀 얼굴에 자극적일 것이다 라는 좀 인식, 편견이 있었어요. 토너에 화장솜을 붙여서 그냥 닦아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굳이? 라고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스크 트러블 일주일 동안 관리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피부 고민들 해결하는 영상들 자주자주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이 많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방법은 이미 볼록하게 올라온 트러블들 있잖아요. 그런 트러블들을 어떻게 스팟 관리를 해주는지 이런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 턱 부분 되게 열감 올라오고 오돌토돌해지고 딱딱하게 굳은 피지들이 각질처럼 막 올라와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데일리 관리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대체 왜 내 턱에는 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워지는 온도, 마스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더위를 잘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여름이 그렇게 못 견딜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여름은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덥고 습한 느낌이 좀 많았었는데 올 여름은 그래도 많이 습하지는 않더라고요. 피부에는 그렇게 막 완전 극악은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있었어요. 이 마스크 존은 계속 덥고 습한 비정상적인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여름도 계속되고 마스크도 안 낄 수 없는 거고 피부는 계속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뒤집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본질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가 본질이에요. 근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개개인이 가진 피부 상태와 피부 타입이 다 달라요. 제가 하고 있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여러분들 피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보다는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케어법들을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열감을 낮춰주는 쿨링 케어, 과다한 각질들을 케어해주는 각질 케어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어떻게 쿨링 케어와 각질 케어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얼굴에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조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이 약화되는 거예요. 분명 로션을 발랐는데 집에 오면은 피부가 다 갈라져 있다. 혹은 볼록하게 올라온 여드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악화되고 번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상태가 이제 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각질 케어는요. 제가 사실 각질 케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영상에서 많이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각질 케어가 모든 피부에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건강한 피부의 각질이라면 죽은 각질들이 주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각질들이 다시 채워주는 이 주기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각질 턴오버 주기가 틀어진 상태일 때는 이미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 각질들이 우리 모공들을 다 막고 있게 돼요.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고 아니면은 이렇게 산화돼서 굳은 또돌또돌하게 올라오는 피지들이 계속 얼굴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쿨링 케어 그리고 각질 제거 이 두 가지를 해주는 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뒤집어진 피부를 정상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쿨링감 주면서 각질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제품들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케어에서 사용해준 제품은 이 두 제품인데요. 아누아의 어성초 77 토너 그리고 어성초 77 클리어 패드입니다. 제품이 안 나와도 브랜드는 꼭 한 번씩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브랜드인데요. 사용을 할 때마다 느낀 거는 진짜 피부에 순하고 자극이 없구나. 토너, 앰플, 크림, 기초 라인을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때 설명드렸었던 이 토너랑 패드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게 된 따끈따끈한 신상 토너 패드인데요. 입점한 지 3일 만에 올영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제품 어떻게 사용하면 열감과 각질 케어 잘 해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누아 어성초 77 클리어 패드입니다. 각질 케어 제품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한쪽은 엠보면 한쪽은 플레인면으로 되어 있고 어성초 에센스가 77%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토너 패드
패드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토너 패드를 막 그렇게 진짜 많이 사용하고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패드류의 제품들은 좀 얼굴에 자극적일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피부를 닦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고 그냥 내가 있는 토너에 화장솜을 묻혀서 그냥 닦아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굳이? 이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엄청 큰 계기는 아니고요. 제가 5월에 퇴사를 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붙이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 하면서 뜯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왜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전에 겟레디나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 때는 얼굴에 붙여놓는 찹토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해줬었는데요. 얼굴 전체적으로 열감도 되게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 좁쌀들이 막 호도도도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때 사용을 해줬는데 그때 좁쌀에 전체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한 2주 전쯤에 안우아 담당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인텐스 크림 있잖아요. 그 인텐스 크림을 만든 BM분을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기분이 완전 좀 이상했거든요. 막 마치 제가 샤이니를 되게 좋아하니까 약간 SM의 이수만 선생님을 약간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막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이 제품을 찹토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약간 찹토로 사용하기에는 되게 패드가 좀 두꺼운 것 같다. 혹시 패드를 두껍게 만든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 이런 거를 여쭤봤거든요. 여드름을 개선하고 또 피지를 조절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으셨대요. 각질이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위에는 엠보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플레인면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각질 케어를 해서 여드름 피부들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패드가 약간 더 두꺼운 게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용성이 완전히 한쪽 면에 치우쳐지지 않잖아요. 토너 패드처럼 얇게 나오는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즈면처럼 완전 각질 케어에 특화되어 나온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한테는 각질이 고민이 되는 부위가 있으면은 엠보면을 사용해주고 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서 사용해주고 싶다 할 때는 플레인면을 사용해주면 되니까 사용성 면에서 좀 효율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잘 사용해줬던 방법은 국소 부위에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박수를 왜 이렇게 많이 치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가하는 거다 보니까 흡토를 해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돼요. 그렇지만 각질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있는 각질들을 억지로 제거해주는 거는 피부에 악 영향을 끼치겠지만 턴오버 주기가 깨졌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각질을 한번 청소를 잘 해줘서 피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순간들은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꽃피지나 각질들, 턱 부분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것들, 볼록하게 산화된 피지들이 좀 신경이 쓰인다 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피지 연화제로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 영상을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거를 하고 나서 다음 제거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피지가 계속해서 차오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신경 쓰인다고 손으로 짜거나 면봉으로 짜내지 마시고 엠보면을 이용해서 가볍게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밀듯이 해주시면 안 되고요. 굴리듯이 진짜 이렇게 힘을 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을 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민감한 피부분들도 자극 없이 효과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찹토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굴에 바로 얹어주시면 되는데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건성분들 아니면은 약간 비추하는 사용법이에요. 이 토너 패드가 이 77 토너보다 더 촉촉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여름에 이렇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니까 이제 너무 촉촉해서 좀 끈적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기복합성 피부분들은 77 토너를 사용해서 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산뜻하고 촉촉하게 내 피부에 딱 수분을 줬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민감하고 여드름으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드름 피부를 위한 토너 패드를 보면은 아하나 바하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여드름 피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각질들이 되게 잘 올라오는 피부를 갖고 있다는 건데 민감한 피부분들한테는 아하 바하가 되게 자극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토너 패드에는
글루코노락톤이라는 파하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하, 바하보다는 조금 더 순하게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전체적으로 각질 케어를 해주고 싶은 분들이 얼굴에 쇽 한 장 올려주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올려놓는 거랑 롤링을 해주는 거랑 얼만큼 각질 케어에 차이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짜줘야 되는 이렇게 똘똘 올라온 산화된 피지들이 없다면 그냥 올려주는 거랑 롤링을 해주는 거랑 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토너 패드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8월 한 달 동안 정가 28,000원에서 21,200원으로 할인 판매가 되고 있어요. 본품 70매에 지퍼백에 담겨서 추가 증정되는 10매가 함께 나가는 기획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8월에 올리브영에서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성초 77 토너인데요. 워낙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고 간증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던 제품인데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화장솜에 묻혀서 스킨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계속 소개드렸던 방법들이랑 조금 다르죠. 패드로 해주거나 고무팩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고무팩이나 패드나 토너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용을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고무팩과 패드의 장점, 단점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고무팩은 정말 쿨링감이 좋아요. 떼기 전까지 쿨링감이 남아있고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큰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귀찮아요. 스킨케어 하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케어법이거든요. 가격대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패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간편해요. 정말 간편한 제품이지만 제가 턱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밀착이 제대로 안 되고 약간 들뜬? 딱 완벽하게 밀착되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모델링 팩보다는 퀵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토너 패드보다는 밀착감이 좋다는 점에서 토너를 사용하는 게 그럴 때는 좀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2분의 1 화장솜에 이 토너를 묻혀서 턱 부분에 잘 붙여주신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열감을 잡아주면서 수분감도 보충을 해줘서 더 크게 번질 것 같은 그런 노란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좁쌀들이 좀 더 커지지 않게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너와 패드로 쿨링 케어와 각질 케어 하는 방법 정말 세세하게 저의 비법 노트들을 다 탈탈 털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전에 제가 같이 브랜드 담당자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담당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소희방님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사실 화장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피부를 화장품이 저는 해결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한 가지 제품만으로 모든 피부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품이 모든 사람의 피부에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나쁜 제품일 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좋은 거 이렇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진실된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담당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화장품이 가진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모두에게 좋은 제품일 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 양심을 지키면서 조금이나마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브랜드들과의 협업은 되게 늘 즐거운 것 같아요. 피부 고민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 시장에 대한 시각 그리고 화장품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존중해주는 브랜드여서 이런 좋은 브랜드들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